알아두면 돈 되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세우의 공장장입니다. 오늘은 그 지식산업센터, 뭐 다른 부동산들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주로 지식산업센터를 위주로, 과거의 아파트형 공장부터 지식산업센터를 위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동산이 내가 잘 샀는지, 내가 싸게 샀는지, 적당하게 샀는지, 비싸게 주고 샀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가격 비교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인 부동산 가격 비교하는 방법하고는 약간 다르니까 내용을 잘 보시고 걸러서 듣고 투자하시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가격 비교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감정평가할 때 그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리고 또 이제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 자꾸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놀리는 분 계세요. 놀리면 안 돼요. 멘탈이 약해서. 제가 이게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주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서 도움이 될 만한 주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충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냥 공장장이 생각하는 시간이구나 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공장장 저거 하고 하고 그래요. 놀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인사드릴 때 이렇게 약간 이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쪽 어깨가 올라가 있거나 이쪽 어깨가 올라가 있거나 또 어깨란다. 어깨가 올라가 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처음에 인사드릴 때 이렇게 펜을 쥐고 있거나 종이를 쥐고 있으면은 이렇게 한쪽 어깨가 올라가요. 그래갖고 뭐 상담하시던 분들이 저 공장장 몸이 불편한 사람이니까 좀 내가 계약을 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건강합니다. 건강한데 이상한 버릇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 오해하지 마시고 그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그 전에 이거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그 비교점 가격 비교점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길어가지고 좀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가 안 가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하셔가지고 여쭤보셔도 됩니다. 자, 그 거래사례 비교법 중에 감정평가 기법 중에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투자하려는 부동산이 가격이 얼마인지 주변에 거래 사례를 비교해서 감정해내는 기법이 있습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저는 그냥 가격 비교점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은 약간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2008년 성남에 금강 펜테리움이란 지식산업센터가 센터를 이제 준공이 됐어요. 이 한 2006년에 분양이 됐겠죠. 최초 분양가가 평균 분양가가 340만 원. 인데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시행사에서 슬그머니 360만 원을 올렸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360에도 생각보다 분양이 잘 되니까 나중에 분양한 가격이 평균 분양가가 380만 원 정도에 분양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격 비교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기흥 테라처럼 층별로 하든지 아니면 기흥 테라 말고 그 옆에 뭐 동탄 쪽이라든지 옆 현장인 뭐 원익캐슬이라든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게 맞는데 이 금강 펜테리움은 조금 약간 옛날 사례긴 한데 좀 특이해서 자 101호가 있고 붙어있는 102호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입지적으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가격 차이는. 근데 언제 분양 받았냐에 따라서 340, 얘가 나중에 분양 받았으면 380.
100평, 같은 100평이라고 치면은 얘는 3억 4천 분양가, 얘는 3억 8천.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실사용자가 와가지고 금강 펜테리움이란 건물이 마음에 들어. 난 여기 사갖고 들어갈 거야. 알아봤더니 그분 입장에서 같은 입지 조건이라 거의 101호, 102호는 옆에 붙어 있으니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101호, 102호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임의대로 101호, 102호 한 겁니다. 그래서 3억 4천이고 3억 8천입니다. 그럼 나중에 사시는 분들은 어느 게 유리합니까? 3억 4천이 유리하죠. 근데 이분은 싸게 안 주겠죠. 자연스럽게 피가 3천 붙는 거죠. 자연스럽게. 왜냐하면은 3억 8천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피 3천 주고 3억 7천에 사는 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보면은 이 가격이 그 가격 비교점이 되는 거죠. 내 바로 옆에 호실인데 특이하게 분양 시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요런 거, 이걸 알면은 조금 실패 확률을 줄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제가 문정동 법조타운은 분양이 잘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예측을 했었어요.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연면적 5만 평 정도 되는 지식산업센터가 조그만 것들도 있지만 지식산업센터가 7개, 테라 1차, 테라 2차, 현대 1차, 현대 2차, M스테이트, 대명, SK V1 이렇게 그 지식산업센터들이 큰 거와 분양을 하는데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가 850에서 950만 원 정도였어요. 건물이 7개고 5만 평짜리가 5만 평 정도 되는 게 물량이 되게 많으니까는 가격 차이가 편차가 100만 원 정도 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분양가를 보고 분양이 괜찮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 분양할 때 성수동도 나중에 그 성수동 지역 분석할 시간을 제가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분양 뚝섬역이나 성수역에 여기에 가까운 지식산업센터들이 990만 원에 분양이 잘 됐었어요. 잘은 아니지만 어쨌든 준공 전에는 분양 마무리가 됐었어요. 99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1000만 원에 분양이 잘 되니까 성수동 역세권, 송파, 문정역 역세권. 제일 가까운 M스테이트나 SK V1 같은 경우에는 5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진짜 역하고. 죄송합니다. 100m 정도는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100m) 안쪽에 건물이 위치가 되어 있고 광장 통하면은 바로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완전 초역세권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분양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성수동 사례를 봐서. 그런데 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카페에 아이스 커피를 2잔을 걸고 퀴즈 비슷하게 낸 적이 있어요. 문정동의 문정 법조타운 지역에 3사시 5블럭 지금은 이제 헤리움 서밋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2017년에 상반기 때 얘가 분양을 했는데 분양 가격이 1,100만 원이 넘었어요. 평당 1,200 계산을 하죠. 그리고 분양이 완판이 됐어요. 호수가 그 분양 공급 물량보다 청약된 사람들의 수가 5배 이상. 나도 살래 그게 수요가 5배 이상. 그러니까 완전 성황리에 반나절 만에 완판이 됐어요. 여기가 반나절 만에 완판이 되고 이 비슷한 시기에
성수동에 SKV1 4만 평짜리가 이제 공급이 확정이 됐어요. 그 분양가가 나왔는데 여기도 역시 평당 1,200만 원 정도. 야만기 때 이제 1,200만 원에 말들은 많았어요. 아주 지식산업센터 1,200만 원이 어쩌니. 그래서 이제 제가 냈던 그 퀴즈가 어떤 연구 사례였냐면은,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2017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으냐, 연구를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그 2편하고 저희 카페에서는 2편하고요. 제 생각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본인은 성수동 V1을 같은 가격이면 들어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성수동에 4만 평짜리 대형 평수가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되기가 힘들고, 임대를 놓을 때 어느 정도 성수동은 지식산업센터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내부 수요를 통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임대를 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답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아주 그냥 내공이 좋으신 분이죠. 근데 그분은 제가 그분하고 이제 전화 상담을 하거나 만나 뵌 적은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 뭐냐면 그분은 자금 여력은 충분하시고 조금 안정적으로 공실 걱정 별로 없이 그냥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다른 지산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임대사업 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이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성수동 V1이 답인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은 같은 가격이 아니죠. 지금 850, 950이니까 문정동 법도타운의 지산을 900으로 봐야 되죠. 900으로 봐야 되죠. 제 답은 뭐냐면은 무조건 문정동 법도타운에 900만 원짜리를 사면은 1,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200만 원 근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순간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현재 2018년 8월이죠. 8월에 문정동 법도타운 지식산업센터가, 여러분도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300입니다. 1,300. 2017년 초반 때는 900만 원대 물건을 매입할 수가 있었어요. 2,300 평당 2,300이면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아파트 하시는 분들 분양 계약하고 다음날 인력시 오르시는 분들이 아마 성에 안 차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붙은 거예요. 지식산업센터 입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시점에서 두 가지 궁금증을 가지셔야죠. 두 가지 궁금증. 조금 아시는 분들은 두 가지 궁금증을 가지셔야죠. 두 가지 궁금증. 말 들어보니까 900짜리 사면은 바로 1,100 되는데 왜 안 사? 왜 가격이 갑자기 안 올라? 하고,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식산업센터는 지금이야 조금 저변이 넓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틈새 시장입니다. 아직도. 제가 그 특징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부동산은 틈새 시장이고, 아는 분만 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폭발적으로 수요가 몰리지는 않고 꾸물꾸물해서 지금 정신을 차려봤더니 1,300인 거예요.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나마 조금 내공이 생기셨잖아요. 부동산 말만 믿고, 분양 직원 말만 믿고, 코너 껴가지고 두 칸 세 칸 이렇게는 아니시잖아요. 지금 특징이 뭔지, 어떤 게 유리한지, 장점, 단점, 임대사업 제한 규정, 산지법, 이런 것까지는 알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예가 있었냐면은, 제2동탄 발표할 때, 제가 경험한 건데, 제2동탄 발표할 때, 지금이야 제2동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경기도 동탄급 신도시 후보지였어요. 그 후보지 중에, 오포, 광주 오포, 그다음에 용인의 모현, 여기 두 지역이 후보지로 돼 있었어요. 이 오포하고 모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붙어 있는데 평평한데 빌라들이 1억씩 하던 빌라들이 자고 일어나면 500만 원씩 오르는 거예요. 정말로 자고 일어나면 500만 원씩 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두 달인가 세 달 해가지고 1억짜리가
순식간에 2억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제2동탄으로 확정된 다음에 다시 1억까지 떨어졌죠. 쭉 빠져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자, 아파트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시에 한꺼번에 몰리는 거죠. 뭐 1억에 전세 끼고 뭐 5, 6천밖에 더 들어갑니까? 투자금도? 투자금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다고 빌라를 지금 당장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2억까지 쭉 올랐다가 그 호재가 사라지니까 다시 1억으로 쭉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사는 호재가 있고 공장장이 백날 1,100만 원 됩니다, 1,200만 원 됩니다 얘기를 해봐야 아시는 분들만 아시기 때문에 꾸물꾸물 가격이, 거기도 해리움이 완판이 되고 대박이 나고 성수동이 1,200만 원에 분양, SK 부의원이 분양한다고 했을 때 바로 뛰진 않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만 900에 매입 없으면 950, 1000,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1300이 됐다는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 궁금증 가지셔야 될 게, 뭐 좀 안다는 애가 왜 문정동하고 성수동, 얘는 송파구고 얘는 성동구인데 너무 멀지 않아? 비교하기에는? 하나는 강남이고 하나는 강북인데 뭐 이런 의문을 가지셔야죠. 이런 의문을 가지셔야죠. 지사는 상가랑 다르게 다른 부동산하고 다르게 제가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판단을 한다고. 자, 문정동에 계실 때, 문정동에 있을 때 입주하는 업체들 성향을 보면은 성수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반대로 서울에서 이제 제일 많은데 구로, 가산 여기서 오신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은 이 업체들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더 위치 좋은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동하고 문정동, 송파랑 비교 가능 물건이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격 비교할 걸 좀 넓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 제가 임대료 계산할 때 서울에서는 4만 원 정도만 잡으시고 경기도 수도권에서는 맥스 3만 원만 잡으세요 말씀드리잖아요. 지역 불문하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서울은 3만 원만 생각하시고 여기 수도권에서는 2만 원만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편차가 크질 않습니다. 가격 비교해 볼 만한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비교해가지고 옆에서 분양하는 거, 비싸게 분양하는 거 옆에 혹시 가면 떼돈 벌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금강 펜테리움도 340에서 380 갈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분양이 잘 되니까 오르는 거예요. 분양이 잘 되니까. 해리움시티 3-5블럭 설명드릴 때 7배, 5배수 이상이 몰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양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됐다는 의미죠. 성수동도 완판이 됐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알기 쉽게, 내가 매입한 평당 600만 원짜리 건물이 있어요. 나중에 옆에 비교 가능한 거리에 B 현장이 생겼는데 얘가 분양가를 700을 책정을 했어요. 그럼 얘가 700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얘가 700에 분양이 잘 돼야 내 물건이 700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저같이 지식산업센터, 돈 되는 지식산업센터가 어딨나 하고 눈 부릅뜨고 계속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현장 상황을. 이 현장에 안 봐도 비디오에 일반 손님이 분양률 좋습니까? 분양 엄청 잘 됩니다. 없어도 못 팝니다. 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보다는 지식산업센터 분양하시는 관계자분들도 더 많이 아니까 내부 상황을 봅니다. 내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게 700에 분양이 잘 되는지, 설령 800에 책정이 되어 있더라도 분양이 잘 되는지, 잘 매각이 되는지, 이거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게 1이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 저만큼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3명이 더 있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눈 부릅뜨고 어떨 때는 현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분양률 체크해가지고 저희 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방법이 있다고는 염두에 두시고 알아두시고 분석해 보시면은 실패 확률은 조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카페 통해 가지고 질문하셔도 되고 제 전화번호 카페에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언제라도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 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